지난 50년 동안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 사례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대한민국뿐입니다. 세계은행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서와 함께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인구는 많지만 자원은 없고 밑 빠진 독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최근 파키스탄의 경제력을 추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적의 원동력은 딱 하나, 의류 봉제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방글라데시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기술, 자본, 정신까지 모두 한국에서 이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는 피비린나에 나는 전쟁 끝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당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방글라데시를 두고 세계에 밑 빠진 독이라며 치욕적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리 국제 원조를 쏟아부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나라라는 뜻이었죠. 당시 1인당 GDP는 고작 $80, 국민의 90%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뼈아픈 비교였습니다. 독립 전까지 한 나라였던 서파키스탄, 즉 현재의 파키스탄은 공장과 자본을 독점하며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를 철저히 착취했습니다. 독립 후 방글라데시에는 산업 기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무했습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농사뿐인데 그마저도 매년 찾아오는 살인적인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인해 국토가 쑥대밭이 되기 일쑤였죠. 젊은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공장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 시장의 흐름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974년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섬유 수입을 제한하는 섬유 쿼터제를 정역 실시합니다. 이미 섬유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한국, 대만, 홍콩은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최빈국이었던 방글라데시는 이 규제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쿼터는 있는데 기술이 없었고 사람은 넘쳐나는데 공장이 없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절망의 틈새에서 한 한국인의 결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바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과 인연이 깊었던 김 회장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간곡한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고기를 주는 원조 대신 제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 역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을 뒤집은 결정적 반전이 1분 뒤 공개됩니다. 1978년 마침내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됩니다. 대우는 방글라데시의 대시 가먼트와 합작하며 단순한 하청 생산을 넘어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현지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을 전수하겠다. 그렇게 선발된 130명의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부산의 대우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낯선 땅 한국에서 장장 6개월간 그야말로 눈물겨운 지옥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미싱을 돌리는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원단을 효율적으로 자르는 법, 분량을 잡아내는 품질 관리 QC, 그리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새 불을 밝히는 한국 특유의 근면, 성실 DNA까지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당시 연수생들은 한국인들은 잠도 안 자고 일한다. 이것이 기적의 비결이구나라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6개월 뒤 본국으로 돌아간 130명의 청년들은 그야말로 산업의 전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방글라데시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훗날 독립하여 각자 자신의 공장을 세웠는데 무려 130개의 새로운 의류 공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1978년 대우와의 계약 당시 전무했던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은 이들이 돌아간 직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이 기술 전수의 가치가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당시 대우가 심은 씨앗은 단순한 공장 운영 노하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이 전수한 것은 고기를 잡는 기술을 넘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이 130명은 현재 방글라데시 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로 성장하여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방글라데시를 제2의 고향으로 만든 또 하나의 전설적인 기업이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1980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영원무역은 단순한 외국 투자 기업이 아닙니다. 잦은 정권 교체와 폭동, 자연재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철수하지 않고 현지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단일 기업으로 방글라데시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기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의 뚝심은 현지에서도 유명합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공장을 옮길 때 영원무역은 오히려 현지에 나무를 심고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지타공에 조성된 한국수출가공공단 캡즈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단지입니다. 황무지였던 이곳을 세계적인 친환경 공단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한국 기업 특유의 장기적인 안목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노력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2023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액은 약 470억 달러, 약 62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합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미미했던 수치가 한국의 기술이식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이 방글라데시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류 산업을 성장시킨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인건비 상승으로 주춤하는 사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이 구축해놓은 탄탄한 공급망과 생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깔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방글라데시 경제가 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는 냉혹한 통계가 증명합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립 당시 자신들을 무시하고 착취했던 파키스탄의 1인당 GDP를 2020년대 들어서며 완전히 추월했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 언론조차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느라 돈을 쏟아부을 때 방글라데시는 한국에게 봉제를 배워 경제를 살렸다며 땅을 치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과거 엄격한 이슬람 율법 아래 집안에만 갇혀 있던 여성들이 한국 기업이 세운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게 되자 가정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은 6.9명에서 2명대로 떨어졌고 지독했던 빈곤의 대물림이 끊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혁명을 일으킨 셈입니다. 지금도 지타공에는 영원무역이 조성한 한국수출가공공단 캡즈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단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병원, 학교, 심지어 골프장까지 갖춘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꿈의 직장이라 부르며 한국 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한국 기업의 사원증을 목에 거는 순간 그들은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로 지목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혼자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준 유일한 나라기 때문입니다. H&M, 자라, 유니클로, 노스페이스, 전 세계인이 입는 이 유명 브랜드 옷의 태그에는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가 찍혀 있지만 그 옷을 만드는 시스템과 기술의 원천은 명백한 메이드 바이 코리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자원을 수탈해 갔다면 한국은 정반대로 기술을 심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원조의 핵심입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는 일회성 자선이 아니라 낚싯대를 쥐어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2025년 오늘날 세계은행이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정부 관료들은 공식 석상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다리를 지어주었고 중국은 도로를 깔아주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인프라는 낡으면 무너지지만 사람에게 심어준 기술과 정신은 영원히 남습니다. 한국이 전수한 캔2 정신은 이제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려 그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따져봐도 그 규모는 경이롭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금은 방글라데시 내수 시장을 돌리는 윤활유가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방글라데시 정부 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싶어 안달이 난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본 경험,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을 기꺼이 나누려는 그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방정식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외쳤던 우리 누이들, 중동의 뜨거운 사막과 베트남의 정글에서 달러를 벌어온 우리 형님들,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노하우가 50년의 세월을 넘어 3,000km 떨어진 방글라데시에서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가시밭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전 세계가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방글라데시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현지인들은 한국 기업만큼은 굳게 신뢰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버려도 코리아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자산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준 스승의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신뢰야말로 미래의 우리에게 더 큰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다. 맞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적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 그리고 불굴의 의지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그리고 그 기적의 주역인 5060 세대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스스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유일한 성장 모델로 꼽았고 한국은 방글라데시를 의류 대국으로 키워냈습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은 이를 가장 한국다운 국제협력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이러한 역할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국격 상승의 기회다. 2번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